자리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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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제가 이쪽은 대표님, 네, 이쪽으로 오셔요. 네. 제일 힘들 때일 것 같은데 오늘이. 타이밍상 그런 것 같아요. 팔을 좀 지켜주십시오. 네. 자, 잠깐만요. 아이고. 자꾸 아이고 소리 나는데.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아이고. 아이고 제가 그 유튜브 방송에 가끔씩 나오신 거 봬요. 네네네. 어제는 광주 갔었어요. 아, 네. 네. 광주에서 좀 쉬고 강연을 좀 하려고 노상 강연하셨어요? 실내? 실내에서 그 시의회에 가서 회의장에서. 회의장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다들 힘 가지시라고 걱정들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 세력을 구심점으로서 견뎌내시고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느냐 이 무도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돌파해내야 된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하기 어려운데 너무 많은 것들이 후퇴했어요. 그리고 또 후퇴도 적당하게 된 게 아니라 너무나 먼 과거를 후퇴하고 있어서 약간은 비현실감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현실인가? 그 표현이 맞아요. 예. 비현실적 같은 네. 난 세상에 사는 거. 안세 악몽 같죠. 네, 약간 악몽 같은 이게 사실인가? 저도 뭐 겪어본 게 그리 길지는 않은데 저는 아무리 나쁜 지도자라도 국민을 존중하는 척 했잖아요. 네. 말로는 네. 또 균형을 유지하는 척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아예 대놓고 나 균형 없어. 국민 뭐 억압할 거야, 싸울 거야. 아니 대놓고 나는 이렇게 해. 어쩔래? 막 이런 태도. 이 말로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니. 특히 최근에는 이 장차관들이 국회에 답변하는 거 보셨어요? 봤어요. 싸울 듯이. 싸워. 예, 이게 입법기관 국민의 대표를 존중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네. 밟으려고요. 조롱하죠, 조롱. 네. 그 태도 자체가 겸손이 없고요. 네. 그 말씀 하나하나가 국회에서 야당 의원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국민한테 의견을 얘기하고 보고하는 거잖아요, 국정에 대해서. 근데 그 국민에 대한 자세가 아니에요. 네. 그냥 질문자를 조롱하고 우습게 만들려고 하는 말싸움, 말장난, 말꼬투리 장난 그런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고 그걸 제일 잘하는 친구가 법무부 장관인 것 같아요. 다 따라 배웠어요. 오염이 됐어요. 저는 그게 국민에게 하는 행동이라고 보여져요. 네. 국민하고 싸우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말 하기 어렵거든요. 하다못해 지나가는 단 한 명의 민원인이라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권자로 존중은 해야 되는데 존중감은 제로. 네. 우리는 원래 폭력적 지배자야. 이제 적응해라. 이런 걸로 보여져요. 네. 그리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도 우리가 참새도 죽을 때는 잭 안 나는데, 뭐 뭔가 우리가 저항하는 것도 보여줘야 하고, 국민들이 느끼고 겪는 고통이나 이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공감해야 되고,
자원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비현실적인 상황으로 느껴져요. 전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이 그 말에서 대통령 말에서 엊그저께 이런 거 있잖아요. 1+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싸우겠다. 우기는 국민들하고 싸우겠다인데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안전을 걱정하는 80%가 넘는 국민들에 대해서 그게 할 말입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국가가 이념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일 황당한 일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은 말은 이념이라고 하는데요. 따지고 보면 이념이 없고 그냥 적이에요. 그게 네, 이념 대신 적을 가리키면서 이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을 적으로 돌려 세우면서 이념이라고 우기고 그 국민 80% 이상과 싸우겠다. 태어나지 않은 우리 생명,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후손들하고 싸우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무지막지한 대통령이죠. 저도 그 제일 충격적인 부분이 그거였어요. 네. 그래서 국가의 제일 중요한 거는 이념이라 그래서 아니 국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민생이지. 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지 어떻게 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념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이념이 밥 먹여줍니까? 아니 이념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인간성에 대한 그 완전성을 환경적으로 보호하고 또 국가가 또 나서서 보호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거 하려고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게요. 근데 그 이념의 목적이 없어져 버렸어.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적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네. 공산당 얘기 나오는 것도 황당하게 하고 지금 공산당 아주 머리- 철진한 거죠. 아니 철이 지나도 철이 아니라 딴 세상이에요. 딴 네. 세상. 한철 지나는 게 아니라 아니 그 저기 중국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중공이라고 네, 맞아요. 무심하게 써놨어요. 그래요? 국힘당들이. 아, 그랬어요? 그런데 중공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지가 몇 년. 중국하고 수교한 이후에 없어졌잖아요. 우리나라 그 국제 표기에 그렇게 안 예, 쓰잖아요. 못 쓰게 돼 있죠. 그게 아마 노태우 때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출근을 네, 했으니까. 이게 북방 정책을 추진한 게 노태우 정부인데 이게 보수 진보하고 상관없이 국익을 위해서 정권에서 이렇게 했던 건데 그걸 갖고 이념으로 이렇게 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아니 그 중국 공산당도 그 정책이 원전을 줄이고 원전이 위험하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으로 가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2022년에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의 공약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으로 가면서 에너지 고속도로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중국이 하는 거예요. 베껴갔어.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특구를 만들어요. 중국 전역에 7개를. 신장이나 이런 데도 만들고. 그래서 좋죠. 그러니까 기존의 원전 배선망의 하중을 낮추기 위해서 이 전용 선을 깔겠다는 거죠. 사막 같은 데 깔아놓으면 뭐 거기 얼마나 많은 게 그러니까 낙후 지역 오지를 개발하는 정책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CO2 때문에 일자리가 소멸되는 기후위기로 일자리가 소멸되는 것을 다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일자리를 창출도 해주고 이걸 중국이 하는 건데 그 중국을 중공이라고 하고 조롱하고 혐오하는 짓을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이 이념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아니 사람들이 현장에 먹고 살기 어려워서 죽어가는데 지금 30분 단위로 한 명씩 자살하고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제일 많은 이유가 빈곤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빈곤, 노인 빈곤. 네. 노인 빈곤. 이것 때문에 제일 많이 빈곤에 저출생. 저출생도 사실 지금처럼 거의 환경 생태를 파괴하면 애를 낳아서 키우는 자체가 걱정인 거예요. 이 애의 미래가 있겠느냐. 그런 암울한 전망 때문에 위축이 되는 거죠. 결혼도 주저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을 너무 많이 벌려서 좀 약간 비현실감이 있는데 지금 역사 전쟁 시작한 것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잖아요. 국가 에너지를 그런 데 쏟을 때가 아닌데. 그 국방부 대변인이 홍범도 장군이 그 소련 공산당에 입당을 한 그 경력 때문에 이걸 치워야 된다, 철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자들이 대변인 붙잡고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영상 봤어요. 네네네. 그거 재밌대요. 조리에 다 맞아요. 국방부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이에요. 근데 그걸 대변인이 쩔쩔매고 답변을 못해요. 그 사람 얼굴이 기억나는데. 아니 레닌의 그 소련 공산당하고 스탈린의 공산당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 질문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레닌 시대에 제국주의에 반대해서 그렇죠. 각자 연대해서 제국주의 침략을 물리쳐야 되니까 같이 힘을 합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말을 못해요. 그게 이념 전쟁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제가-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뭐 저 젤렌스키하고 형제 형님 아우 그랬는데 우리 네. 이재명 대표님은 안 만나주면서 그런데 그 푸틴의 그 침략 전쟁이 네. 미우니까 같이 뭐 자유를 수호하자. 아 좋다 그거예요. 근데 그 푸틴의 집권당 이름은 통합 러시아당이지 공산당이 아니에요. 무식하게 짠 게 없어 착각하는 모양이야. 공산당이 아닐로? 푸틴의 공산당이 동맹 우방을 침략했으니 내가 무기 되고 지원해주고 내 동생 삼겠다. 우리 계속 돈을 댑시다. 지금 그 얘기하는 모양인데 김병주 의원님 더 잘하시니까. 네. 김병주 의원님 요새 힘드시죠? 혁혁하게 정과를 네. 올리고 계시죠. 활약이 대단하시네요. 참. 저 아까 조금 전에 교도통신? 네. 교도통신도 뭐 서울지국장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잠깐 얘기 좀 하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30년 갈지 300년 갈지 모를 일인데 일본 국민들이 전 세계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가서 아 일본 훌륭한 나라다 라고 말하겠냐. 네. 그 자기들이 만든 무해한 쓰레기를 돈 아까워서 세계의 바다에 버렸는데 그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 이렇게 버리고 있으면 야 일본국 훌륭합니다 그럴 리가 없지 않냐. 내가 보기에는 이거 분명히 어느 순간인가는 중단해야 될 거다. 그게 일본 정치와 일본 국민의 괴리 아니겠냐.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한국 정부도 국민과 정부가 괴리돼 있다 이제. 세상에 이런 다른 나라가 이렇게 영예를 오염시키고 국민들의 생명 안전에 아주 크든 작든 위해를 가하는데 잘한다고 박수치고 문제없다고 응원하고 그런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응?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아니 반대한다는 말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한국이 반대했으면 방류 못했습니다. 일본이 방류를 결정한 가장 큰 근거는 한국의 태도예요. 일본 관료가 그렇게 이미 얘기했죠. 한국 덕분이라고.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 정부가 대체 국민을 대표하는 건지 대리하는 건지 일본을 대리하는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 하수인이죠. 그래서 참 뭐든지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참 이것밖에 없다는 게 서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런 퇴행을 막는 거, 이런 역주행을 막는 거,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거는
그리고 국민들 실천밖에 없다. 그리고 그걸 국민들이 나서서 대신 해주세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저부터라도 먼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거라도 하게 됐습니다. 단식이라도. 가시면 근데 좀 강연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부산 가고 이제 광주 가고 그다음에 전주가 예정돼 있고 대구는 안 가죠? 그리고 그다음에 가야죠. 대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오염수, 해수 방류 문제는 꽤 관심이 높나 봐요. 네, 네. 이 파시즘적인 통치 수단이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입을 자물쇠를 채우기 위해서 우선 조롱을 해요. 그 다음에 혐오를 만들어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격리를 시켜요. 네, 사회적으로. 저 일로 오시라고 그러지, 저기는. 이제 오시라고. 거기 있는 거보다 여기 오시는 게 낫지. 아, 먼저 대기한 팀이 있다고? 뭐 저기 서 있어요. 저 가까이 오라 그러세요. 우리 추장님 보고 싶은 분도 많으세요. 독일 나치가 유대인한테 했던 짓이 그런 거잖아요. 네. 조롱하고, 조롱하고 혐오하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그 다음에 차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 견해를 꺼내면 너는 전체적인 생각과 달라 이 전체 이익을 훼손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적대 세력이야. 그럼 그 사람이 내가 틀리게 생각했나 고립감을 느끼는 정신적으로 혼란이 지금 와요. 언론 장악하려는 게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 스피커가 클수록 더 강하게 조롱을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이 대표님을 표적 삼아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갇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맞습니다. 언론의 그 시도에. 그 맨 처음 시작을 이제 갈라놓기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표시만 해줬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유대인을 학살하자, 유대인을 비판하자 이렇게 정부에서 한 게 아니고, 쟤네는 유대인이라고 표시만 했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몰아갔던 거죠. 이거 애들 데려가. 그래서 이제 뻔하죠. 이제 그 진중권이나 이런 사람 시켜가지고 왜 단식이야 이렇게 조롱의 언어를 쏟아내게 하고 언론이 크게 쓰고 알아쓰게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지지 세력한테도 잘못하면 이제 그런 사인이 가게끔 그래서 우리 의원들께서 계속 사람들이 같이 분노로 단결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공격을 쌓아야 돼요. 네, 맞아요. 저희가 더 단단해서 아주. 근데 저는 이게 성공할까 하고 믿는 게 이해가 안 돼. 이런 방식이니까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공포를 심고 사람들이 입을 틀어막고 정보를 왜곡하고 이걸 통해서 자신의 지배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그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거가 할 게 없으니까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목표 연도가 어디일까? 지금 하는 이런 행동의 목표 연도가 임기 내일까? 임기 이후일까? 저는 임기 이후일 것 같아요. 3년 몇 개월을 버티자고 이런 짓을 벌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장기 집권 또는 영구 집권을 위한 뭔가 시스템 정비 차원의 일환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저항을 무력화하고 아예 언론을 차단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뭐 분화 뭐 이런 식으로 지역 분화하고 계층 분화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고립시키고 지배계층 만들고 피지배계층 네. 만들고 중간 영역 남겨두고 이 짓을 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 우리 국민이 용납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불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그 우리 어제 제가 이제 광주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광주가 어디예요? 가장 저항 정신이 강렬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주의 그 파시즘 일제를 겪어낸 후에 그리고 가장 광주가 학생 운동하고 뭐 가장 선도적이고 승부적이고 가장 격렬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승만의 친일 정권, 경찰 통치죠. 그걸 물리쳤고, 그 다음에 이어졌던 박정희의 정보 통치, 정보부를 활용한 정보 통치를 또 우리가 물리쳤고, 그 다음에 이 전두환의 군부 통치 물리쳤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경찰 통치, 정보부 통치 다 겪었는데, 군부 통치 다 겪었는데, 마지막 관문이 이 검찰 통치예요. 이거 다 겪으면 전 세계 기록을 세워. 제가 보기에는 검찰 독재가 가장 위험한 독재입니다. 네. 다른 것은 독재임이 폭력성이 독재라는 사실 폭력성이 드러나는데 이건 합법의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드러난다.